자, 계속해서 이번에 우리 매일 정리 노트 12월 26일자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요, 주로 취득세 과세 편에다만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꼭 좀 잘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 편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물어봤다는 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한번 볼까요?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한다. 그렇지만 취득 당시의 가액을 한다. 다만 무슨 취득이면 연부 취득이다. 그래서 연 단위로 납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연부를 취득할 때는 이때는 연부 금액을 과표하는 거죠. 다만 이때 연부 금액은 뭐를 말한다 그러면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하는 계약 보증을 포함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죠, 여러분. 자, 2번 부동산을 유상거래. 여기서 유상거래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매매나 교환 등 취득된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여러분. 지급하는 거래를 말하며 이러한 유상거래로 승계 취득할 때 취득 당시 가액은 자, 뭐죠, 여러분? 바로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그래서 결론 여러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취득 당시 가액은 뭐로 하라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때 사실상 취득 가격은 뭐를 말하냐? 취득 시기 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라든지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 비용인 말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실상 취득가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여러분. 역시 그래서 1번, 2번 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결론 유상 취득,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득세 과세표는 모르는데 취득 당시의 가액을 하는데 이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데 무슨 취득이면 유상거래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사실상 취득 가격 이걸 원칙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여러분? 네, 3번. 특수 관계력도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취득했죠. 한마디로 이거 저가 매수죠, 여러분. 저가 매수. 그래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로서 자, 첫째,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 가격의 차액이 얼마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 인정액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상이면 차액이 그러면 이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시가 표준액을 취득 당시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맞아서 틀려서 그러면 틀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유상일 때는 얘가 원칙이죠. 유상 취득일 때는 원칙 뭐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 원칙이 되는 거죠.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죠. 이거는 3번은 뭐죠,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이죠. 3번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이걸 적용할 때, 즉 이때는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 요 두 가액의 차액이 절대 조건 3억 원 이상, 상대 조건 시가 표준액, 시가 인정액 5% 이상일 때는 이때는 뭐를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가 인정액을 과표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맞아서 틀려서 그러면 틀린 말이죠. 그러면 결론은 이거 여러분. 자, 매매 등을 취득했다. 매매 등을 취득할 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당시 이 가격은 바로 원칙 뭐가 되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이때는 뭐다, 여러분? 시가 인정액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4번.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 충당 이자, 할부 또는 연불 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에 또는 연체료 또는 공인중개사한 테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사실상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면 아닙니다. 개인일 때는 포함이 아니라 뭐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역시 4번도 틀린 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법인일 때만 포함하는 거고, 법인일 때만 포함하는 거고, 개인일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요 세 가지죠, 여러분. 건설자금 충당이자, 할부, 연부, 이자, 연체료,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는 결국 취득자가 누구냐 확인하셔서 취득자가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아시겠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부동산을 무상 취득했죠, 여러분. 무상 취득했다. 이때 취득 당시 가격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다. 아니죠. 올해부터는 뭐로 바뀌었죠, 여러분? 시가 인정액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상속을 받았다. 상속일 때는 이때는 뭐죠, 여러분? 이때는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죠.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증여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증여를 받았을 때는 시가 인정액이 과표가 되는 거고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시가 편익이 과표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물론 소액 재산이 1억 이하일 때는 역시 요 시가 인정액과 그다음에 사실상 취득가격 중 취득자가 정하는 가액 즉 적은가로 정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이러한 시가 인정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간다면 시가 편익을 간다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럼 6번 시가 표준액이 도대체 뭐냐 그 얘기죠. 시가 표준액. 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바로 취득 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로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3개월 이내의 기간인 평가 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한 사실이 있을 때 그 매매 거래가액이라든지 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든지 또는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를 말한다. 이거는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뭐죠? 이거는 시가 인정액이죠. 시가 인정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가 인정액은 올해 이번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취득일 현재의 취득시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는 인정되는 가로서 우리 취득일 전 6개월, 취득 후 3개월 이내의 평가 기간 동안에 매매가 있을 때 매매 거래가에 그다음에 감정이 있었을 때 감정가 평균에 경매나 또는 공매한 사실 때는 그 경매 또는 공매 가격을 기본적으로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는 걸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7번.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이다. 위 6번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 위치, 용도, 시가 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인정하는 자유기 밑줄 여기는 다른 부동산이죠. 여기는 취득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취득 대상이 되는 부동산, 다른 부동산. 요 취득한 부동산과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시가 인정액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다만 이때 요 시가 인정을 취득세를 신고를 했다. 그럴 때는 그 평가 기간 이내의 가액 신고일까지의 시가, 신고일까지, 그래서 60일 이내의 신고 기간까지 인정되는 시가 편익으로 한정해서만 우리 해당가 시가 인정으로 인정한다라는 거 여러분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 6번과 7번을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가 인정액에 대한 적용에서 취득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 거래가액, 감정가액, 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물론이고 그 취득한 부동산과 면적, 위치 또는 용도나 시가 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인정하는 다른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 요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파트. 예를 들어서 101동 202호 아파트에 대한 증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시가 인정액은 없지만 옆동에 102호에 102동에 우리 505호 이러한 바로 매매 거래가액 또는 매매 거래가액이라든지 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든지 또는 공매나 경매가액 순서가 상관이 밖에 없죠, 여러분. 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있다면 요거는 요거에 대한 거지만 이거를 요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정리해 두셔야 할 6번, 7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8번, 9번, 10번 볼까요, 여러분? 8번. 자, 부담부 증여 이 경우 유상 취득한 거를 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 채무 부담액이죠, 여러분. 채무 부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뭐죠, 여러분? 유상 승계 취득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유상 승계 취득의 과표 뭐가 되는 거죠?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로 하고 자, 취득 물건의 시가 인정액에서 채무 부담액을 뺀 나머지 잔액, 요거는 뭐야, 여러분? 순수한 무상 취득일 때 과세 표준, 즉 시가 인정액 등으로 하라 그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증여의 예외 규정이 되는 거죠. 자, 9번 부동산을 원시 취득했죠, 여러분. 원시 취득했다. 이때 취득 당시 가격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거죠. 다만 법인이 아니자 누구죠? 개인이죠.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거라서 사실상 취득 가격 요거를 확인할 수 없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바로 뭐죠, 여러분?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자, 9번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이때는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다.
시가 표준액이 과표가 되는 거다라는 거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 요 9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한다는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10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죠. 무슨 취득이죠? 간지 취득이죠. 그러면 그때는 그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이죠.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이 바로 사실상 그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 과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만 누가 법인이 아니자 개인이 요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무슨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등을 통해서 지목 변경 소유된 비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 그때는 지목 변경 후 토지, 지목 변경 후 토지 시가 표준액에서 바로 지목 변경 전 토지 시가 표준액을 방금에 뺀 금액으로 한 거죠. 뺀 가액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10문제 중에서 3번, 4번, 5번, 6번, 9번 요 5개가 틀린 지문이다라는 것을 좀 봐두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아까 제가 구분할 때 여기 포함한다가 아니라 요거는 제외한다라는 거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 제외한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매일 정리 노트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